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최근 은간우와의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은 존 존스입니다. 만우절 때는 경기가 성사됐다고 거짓말로 글을 올려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낚았었죠. 존 존스는 은간우와의 경기를 받기 위해서는 $10,00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15억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거가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건데 왜 내가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게 쫄은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회사에 벌어준 돈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돈을 받아왔으므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페이를 받아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존 존스가 회사에 돈을 진짜로 얼마나 벌어다 줬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존 존스가 지금까지 페이퍼뷰를 얼마나 팔아왔는지,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줬는지 한번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며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페이퍼뷰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챕터 기능을 활용하셔서 존 존스의 페이퍼뷰 판매량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퍼뷰는 페이퍼뷰, 말 그대로 한 회마다 돈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선 셋톱박스를 통해 페이퍼뷰를 구매해서 TV로 보는 문화가 1980년도부터 시작해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특정 경기마다, 드라마의 특정 회차마다 혹은 영화 한 편마다 돈을 내는 겁니다. 특히 복싱, 프로레슬링, MMA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레TV 같은 곳에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우리가 회차마다 이렇게 결제해서 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HD 화질 기준으로 $60, 한국 돈으로 약 65,000원 정도였는데요. 2019년부터는 ESPN 플러스랑 계약을 해서 이제 오직 ESPN 플러스에서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ESPN 플러스는 지금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중계도 볼 수 있고 이전 경기들도 또 볼 수 있고 뭐 그런 서비스거든요. 이제는 UFC 넘버링 대회를 보려면 ESPN 플러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만 페이퍼뷰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은 $70, 약 8만 원이 됐습니다. 페이퍼뷰가 원래 뭐 회사든 선수든 다 중요하긴 했지만 경기장에 관중을 못 받는 현 상황에서는 이게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존 존스가 회사에게 돈을 벌어줬다는 것은 경기장 티켓과 이 페이퍼뷰를 팔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를 팔았을까요? 보시면 현재까지 총 712만 뷰를 팔았습니다. 평균을 내면 약 55만 뷰입니다. 안타깝게도 UFC 239 산토스와의 경기, UFC 247 레이에스와의 경기는 수치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 ESPN 플러스로 넘어간 이후의 경기들은 회사에서 안 밝히면 그 수치를 밖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ESPN은 판매량이 매우 적었을 때 페이퍼뷰 수치를 안 밝히는 편이니까 이 두 대의 판매량이 매우 적었을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량 순으로 보면 아무래도 코미와의 경기에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뷰를 팔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정도를 보면 보통 60에서 80만 뷰를 팔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수치인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티켓 파워 1위인 코너 맥그레거의 성적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쳤네요 완전히. 존 존스는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인 100만 뷰를 타이틀전도 아닌 세로니와의 경기에서도 달성했고요. 2015년이면 아직 챔피언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를 빼고는 모두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제일 적은 맨데스와의 경기가 82만 5천 뷰인데 존 존스의 최고 기록이 86만 뷰입니다. 코너 맥그레거의 최저 기록이 사실상 존 존스의 최고 기록과 맞먹는 거죠. 판매량 순으로 보시면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데이너 화이트가 왜 하빕을 계속 붙잡았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둘의 경기에서 240만 뷰를 팔았으니까요. 평소보다 3배는 더 팔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빕은 어떨까요? 하빕의 경우 챔피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방어전도 많이 안 치렀잖아요. 그래서 넘버링 대회 메인 이벤트를 장식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코너 맥그레거가 버스에 손수레를 던져서 난리가 났던 대회인 223에서는 35만 뷰를 팔았네요. 이때는 하빕이 챔피언을 하기 전이고 지금 같은 인기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하빕은 코너 맥그레거와의 경기 이후에 지금처럼 엄청나게 유명해진 건데 그 뒤인 게이츠와의 경기에서도 67만 5천 뷰를 팔았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죠. 코너 맥그레거와 비교하면 정말로 적은 수치인데 존 존스의 평균 판매량보다는 10만 뷰 이상 더 많긴 합니다. 포이리와의 경기는 판매량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존 존스도 그렇고 하빕도 그렇고 2019년, 2020년 초 이즈음에 했던 대회들이 사람들이 ESPN 플러스를 아직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갖고 미국에서 선수들도 막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TV로 ESPN 플러스 페이퍼뷰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그렇게 글 올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갖고 판매량이 워낙 적었고 그래서 이즈음의 판매량은 ESPN이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포일의 경기도 페이퍼뷰가 매우 낮았을 거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빕의 페이퍼뷰가 생각보다 낮긴 한데 하빕은 페이퍼뷰만 보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뷰는 미국에서 파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페이퍼뷰가 아니라 스포티비로 중계를 보시잖아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페이퍼뷰가 아닌 TV 중계로 경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시청률과 그에 따른 광고 수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을 한번 보시죠. 포일의 경기는 러시아에서 2,600만 명이나 봤네요. 게이츠와의 경기도 1,000만 명이나 봤습니다. UFC가 중계권료를 얼마에 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빕의 경기를 중동과 러시아에 엄청 비싼 가격으로 팔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교는 같은 헤비급인 미오치치의 기록입니다. 코메아의 3차전이 최고 기록인데 그게 50만 뷰입니다. 은가노와의 2차전은 아직 기록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기록만 보면 평균 약 40만 뷰 정도 됩니다. 존 존스는 55만 뷰였죠. 역대 기록을 한번 보시죠. 역대 100만 뷰 이상 판 대회들입니다. 의외로 우스만과 마스비달의 경기가 130만 뷰나 팔았거든요. 코너 맥그레거 수준으로 판 건데 아무래도 흥행에는 라이벌, 스토리라인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페이퍼뷰를 많이 판 건 맥그레이거인 것 같습니다. 역대 100만 뷰 이상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존 존스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존 존스도 분명히 티켓 파워가 상당한 스타일입니다. 맥그레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를 꾸준히 팔아주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존 존스의 티켓 파워를 알아보기 위해 역대 페이퍼뷰 판매량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존 존스는 꽤 꾸준히 페이퍼뷰를 잘 팔아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티켓 파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도 너무 적다고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존 존스가 헤비급 경기를 뛰면 챔피언 자격이 아니어서 페이퍼뷰 수당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것도 고려하긴 해야겠죠. 게다가 존 존스가 회사에 꾸준히 돈을 벌어다 준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금지 약물이나 뺑소니 범죄 등으로 대회를 망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도 생각하긴 해야겠죠. 생각보다 일이 좀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 존스가 본인의 티켓 파워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존 존스가 경기를 피한다고 느끼시나요? UFC가 선수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Oh my goodness. I think that's some money, dude. Yeah. They don't get much That better. turkey shot. That's your Bones Jones turkey. Got him. Ooh, right next to that. Got him. Let's go, baby. Boom. Yeah, you smoke this one. All right, that was a lot of fun. This shot was actually a lot more difficult because this deer was blocking. Oh, come over and top of This this. guy had to kind of come over. Down. I played it safe and held high. It didn't win me no championship. It was close. It was